사랑방 손님과 과부넷.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철없이 해맑은 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변서방은 양반 출신이지만 벼슬자리는 물론이고 글 공부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거나 몸 쓰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혼자서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변서방의 하루 일과였다. 어떤 날은 뒷산 언덕에 올라가 바람을 쐬다 오기도 하고, 그럼 그렇지.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엔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답답했던 마음도 확 트이고 편안해지지. 햇살도 따스하고 살랑살랑 바람도 참 다정하고. 좋구나. 좋아. 어떤 날은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산책하며 사람들 구경을 하기도 하고, 아이고,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구만. 그런데 저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구나. 또 어떤 날은 강가에 나가 낚시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네. 뭐 잡혀도 좋고 안 잡혀도 좋다. 이렇게 자연과 벗삼고 사는 것이 즐거움인 것이지. 혼인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변서방의 처는 자신이 나서서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 집 살림은 답이 없겠구나 싶었고, 혼인한 지 열흘 만에 하루하루 품삯을 받으며 남의 집 밭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에는 옷감을 받아와 삭바느질을 했다. 먹고 살 것도 없는 살림에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한결같은 변서방의 모습은 차츰 아내의 속을 뒤집을 만했다. 변서방의 처는 그런 남편을 향해 잔소리를 퍼붓기도 했지만 변서방에게는 속이의 경일기였다. 그러면서도 자식은 계속 늘어 어느덧 아들 셋을 연년생으로 두고 나니 장차 입에 풀칠할 방법이 더더욱 막막했다. 하지만 변서방은 변함이 없었다. 어느 날 변서방의 아내가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정신을 언제나 차릴런지 아니면 평생 저렇게 살런지 이 노무 남편 팔자나 좀 알아보자라는 생각에 점쟁이라도 찾아가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힘든 살림에도 여기저기 조금씩 돈을 구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변서방의 아내는 점쟁이에게 변서방의 팔자를 물었고, 점쟁이가 하는 말이 어디 보자. 가만히 있어 봐라. 요 사람은 말이지. 항상 즐겁구만. 혼자 행복해.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 팔자에 아들만 7이네 그려. 아니, 그것이 뭔 소리여? 우린 아들이 셋인디. 7이라고? 그것이 뭔 소리여? 사주 팔자에 다 나와 있어. 아들만 7이요. 아들이 셋 있다고? 그럼 앞으로 넷이 더 남았구만. 사주의 아들이 7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변서방의 아내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니, 그럼 요대로 살다 보면 자식만 7이란 말이여? 지금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디. 어찌 살라고 자식만 7이란 말이오? 자식을 앞으로 넷이나 더 낳는다니 그랬다가는 온 식구가 다 같이 굶어 죽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변서방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일하러 가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남편은 변할 기미도 안 보이지 혼자서 식솔 9을 다 먹여 살려야 할 판이라고 하니 없던 병도 날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자리에서 일어난 변서방의 아내는 마실을 다녀오는 변서방을 붙잡아 앉혔다. 여기 좀 앉아보시오. 나 할 말 있소. 뭔데 그러시오? 해보시오, 임자.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 갈라섭시다. 갑자기 그게 뭔 소리여?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당신 사주 팔자를 보고 왔는디. 당신 사주의 아들만 7이랍디다. 아, 그래? 그런데 그게 왜?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보, 난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찌 7을, 아니 당신까지 어찌 8명을 나 혼자 일해서 먹여 살립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 갈라섭시다. 우리 새 아들놈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 몸 하나는 당신이 감당하시오. 난 더 이상 못하겠소. 알았네.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돈 벌어서 돌아오겠소. 그러니 그동안 애들이랑 잘 지내시오. 아니, 오지 마시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올 거 아니면 절대 오지 마시오. 변서방은 결국 쫓겨나듯 집을 나오게 되었다. 변서방은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아내가 일하는 것이 힘들어 잠시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신세 좀 지면서 유랑이라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돈 한 푼 없는 변서방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다행히도 인상이 좋아서인지 말솜씨가 좋아서인지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도 잘 얻어먹고 다녔다. 어느 날 해질 무렵이 되었다. 변서방은 기와집이 즐비한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변서방은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그 중에 가장 으리으리한 집을 골라 그 집 문 앞에 딱 서서 사람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그 집 머슴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이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 해서 왔다. 아, 안 됩니다. 그것이 뭔 소리냐? 네가 이 집 주인이냐? 당장 주인 어른에게 물어보고 오거라. 머슴은 우물쭈물하더니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오. 주인 어른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머슴이 돌아와서는 이쪽으로 드시지요. 에헴, 그래, 고맙다. 변서방은 머슴을 따라 사랑방으로 안내되었다. 널찍한 사랑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곧이어 주한상이 들어왔다. 와, 역시 부잣집은 다르구만. 주문도 안 했는데 술도 같이 나오는구나.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막 술병을 들고 따르려는 찰나 나이 지긋한 영감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주인 어른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룻밤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소. 사실 우리 집이 원래 남자 손님을 안 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찌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사실 오늘따라 술 생각이 간절했는데 우리 집에는 같이 술 마실 사람이 없어서 말이지. 나랑 술 친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방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 나랑 술 한잔 합시다. 아이고, 저야 좋죠. 한 잔 받으시지요. 푸짐한 술상을 가운데 놓고 변서방과 집주인 영감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런데 어쩌다 이 동네까지 오셨소? 제가 사실 가난한 양반입니다. 어르신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가난하지요. 집안 살림은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제가 또 벼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처가 고생이 많았지요. 견디다 못한 제 처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제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왔더군요. 제가 지금 아들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아들만 7이라고. 앞으로 넷이 더 나올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처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갈라서자고 하도 그래서. 암튼 그래서 당분간 집을 나와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을 좀 찾아서 돈도 벌어볼 생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유랑 아닌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벌면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집주인 영감은 아무 말 없이 변서방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다. 아들만 7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아들 넷이 남았다고? 그런데 왜 이 큰 집에 술 한잔 같이 하실 남자 하나가 없는 것입니까? 집주인 영감은 한탄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다. 당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운명의 장난 같구만. 우리 집에 왜 남자 하나가 없는 거 아니? 나도 사실 아들이 넷이나 있었소. 참 든든한 아들만 넷이 있었지. 그런데 내 팔자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 생때 같던 아들놈들이 다 죽었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 넷이 다 죽고 과부 며느리 넷만 남았지. 그래서 나는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어서 이제는 대가 끊길 상황이라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하고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었다. 변서방은 그런 집주인 영감을 위로해 주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모르는 거잖아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잠시 후 술에 적당히 취한 두 사람은 자리를 파했고 집주인 영감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랑방 손님은 현재 아들 셋이 있고 앞으로 넷이나 더 낳는다는 게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잠도 오지 않았다. 집주인 영감은 생각 끝에 큰 결단을 하고 한밤중에 조용히 내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을 보며 말했다. 지금 우리 사랑방에 손님이 와 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사주의 자식이 칠형제라고 하더라. 지금 자기 집에 삼형제를 낳아놓고 앞으로 자식 넷을 더 낳는다는 말에 자식 7을 먹여 살릴 일이 막막하여 집을 나와 떠돌아다닌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그 사람 사주팔자에 아직 사형제를 더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너희들이 그 사람한테서 아들을 하나씩 얻는 게 어떠냐? 4명의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러자 집주인 영감은 더욱 단호하게 얘기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이 며느리로서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지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아니지 않니? 며느리들은 죄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러자 한결 누그러뜨린 목소리로 얘들아, 그러니 말이다. 이 시애비가 제발 부탁한다. 내가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 집 자손이 끊기지 않게 너희가 노력 좀 해다오.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제안에 4명의 과부 며느리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동서들과 저는 아버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만 믿으십시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아침 일찍 집주인 영감은 변서방이 있는 사랑방으로 찾아갔다. 손님, 잠자리는 편안하셨는가? 네, 저는 덕분에 편하게 잘 잤습니다.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난 밤새 한숨도 못 잤다오. 아니,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니,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이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 얘기한 거 말이오. 내가 자손이 없잖소. 그래서 말인데
집주인 영감은 사정을 얘기하고 씨를 나누어 주면 재산까지 얼마만큼 떼어주겠다고 말했다.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게 충분히 재산을 줄 것이요. 그것만 있으면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이 일은 비밀이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특히 나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니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입단속을 시킬 것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변서방은 고민이 됐다.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 그것으로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는 있으나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동안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 본 것도 없고 그냥 한량처럼 살다가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것인데 이 같은 길거리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 아니면 평생 갈지는 변서방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혹시 기회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결국 변서방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집주인 영감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렇게 변서방은 큰 며느리부터 순서대로 하룻밤씩 동침하기로 했다. 그 첫날 밤이었다. 변서방은 사랑방 구석에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큰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큰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 큰 며느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저와 사랑방 손님께서는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드시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술 좀 마시고 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변서방은 술 한 병을 다 비운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잠에서 깬 변서방은 옆자리를 돌아보았다. 그 집 큰 며느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변서방은 천장을 보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 몫을 챙겨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내 목표다.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과 좋은 집에서 정원이나 구경하며 있다 보니 평소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하던 변서방에게는 참 잘 어울리고 딱 맞는 집이었다. 낮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또 밤이 찾아왔다. 역시 사랑방에서 술상을 받아놓고 긴장한 상태로 둘째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부끄러움이 많은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다. 둘째 며느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변서방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문에 딱 붙어 앉았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변서방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괜찮습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다 영감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지요. 부인은 그저 영감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자손을 만들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변서방이 어르고 달래서 그들은 새벽녘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다음 날까지 해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까지 합방을 끝냈다. 며칠이 지나 합방 마지막 날, 변서방은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그렇게 막내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기다렸다. 잠시 후 막내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를 본 변서방은 그녀가 몸집은 작고 여리여리했지만 목소리나 눈매를 보니 꽤 당찬 여인으로 느껴졌다. 두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듯 망설임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변서방은 막내 며느리와의 합방까지 마무리 지었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누군가 변서방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막내 며느리였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변서방이 눈을 비비고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니 막내 며느리가 다급한 듯 말을 이어갔다. 손님께서는 오늘 우리 집에서 죽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들이닥쳐 손님을 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뒷담을 넘어 얼른 도망가십시오. 네?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요? 아버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문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아닙니까? 사실 제가 어젯밤 이 방으로 오기 전에 마당에서 낯선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가 아버님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염려한 대로 아버님은 사랑방손님을 제거하라는 명을 그 사내에게 내리고 계셨습니다. 과연 변서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4명의 며느리와 동침한 자기를 집주인 영감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다. 죽여서라도 입막음을 할 것 같았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돈에 눈이 멀어서 내 목숨까지 걸다니. 어리석은 짓을 하였구나. 막내 며느리는 스스로 자책하는 변서방을 다시 다그치며 정신 차리십시오. 집 뒤에 대나무 밭으로 숨어들어 도망가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싶은 변서방은 막내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뒷담을 넘어 대나무 밭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도망갔다.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을 어둠 속에서 헐레벌떡 뛰어가다 보니 옷이 찢기고 살갗이 긁혔다.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재산이고 뭐고 목숨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생각에 멀리 달아났다. 그렇게 밤길을 달려 해가 뜨기 전에 다행히 옆 마을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또다시 길거리 생활이 이어졌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변서방은 거지 그 자체였다. 사는 것이 참 고달프구나. 오늘도 변서방은 이름도 모르는 마을로 흘러들어가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서방의 앞을 딱 막아섰다. 아니, 이 사람 아들이 7에다가 부인도 5이나 되네. 그런데 그렇게 다복한 사람이 왜 여기서 거지꼴로 이러고 있는 거요?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유명한 관상쟁이였다. 우연히 지나가다 변서방의 얼굴을 보고 평범하지 않은 관상에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어쩌나 길바닥에서 사느라 아들 낳을 일은 없네요. 알겠습니까? 돈이나 주던가 아니면 먹을 거라도 줄 거 아니면 저리 비키시오. 변서방은 그동안 길거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성격도 많이 까칠해졌다. 아이, 저 사람 겉모습만 거지가 아니라 성격도 거지 같구만. 세월은 더 흘렀다. 이제는 사람 구경도 지겹고 바람이고 햇살이고 나한테는 다 사치고 다 개소리다. 맘 편히 잠잘 곳만 있었으면 아니 뭐라도 배불리 좀 먹고 싶구나.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던 변서방은 몇 년 만에 내 과부와의 일이 있었던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집이 보이는 길 끝에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저기 저 집 어르신 안녕하시죠? 아, 저 집 노인은 죽은 지 한 3년 됐나? 그렇다면 그 집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아들 하나씩 낳아서 잘 살고 있지. 아, 근데 참 살다 거지가 부자 걱정을 다 하네. 돈 많은데 뭔 걱정이요? 정말 그 집 며느리들이 아들을 하나씩 낳아 잘 키우고 있다니. 변서방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번쯤은 그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그 집을 향해 갔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도 되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면 나를 보아도 모른 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겨주지 않을까? 아니, 밥이라도 차려주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 앞에 도착했다. 저기, 이보시오! 머슴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굴을 힐끗 보더니 문도 열어놓은 채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 그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막내 며느리가 나왔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네, 저를 말입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변서방이 어리둥절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머지 세 과부도 마당으로 나와 변서방을 반겨주었다. 네 과부와 변서방은 그때 그 사랑방에 모두 모여 앉았다. 큰 며느리가 말했다. 안녕하셨는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유랑하며 다녔지요. 그러셨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보다는 친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사랑방 손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유랑은 그만하시고 저희와 이 집에서 편히 사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감사한 말씀이긴 하나, 저는 처자식이 이미 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지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자 막내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알죠. 압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분들도 이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쪽 자식들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변서방은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보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지금도 집사람은 아마도 하루하루 힘들게 소몰이 하듯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일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집사람한테 쌍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본처와 아들 셋까지 모두 불러서 변서방과 처자식들은 다 같이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변서방은 그동안 못한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아들이 7이라는 점쟁이의 점괘를 피해볼 목적으로 변서방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결국 운명은 변서방을 과부 넷이 사는 집으로 이끌었으니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하다 할 수 있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